네, 정치 현안과 취재 뒷이야기 풀어보는 바삭한 기자들. 근데 많은 분들이 바삭한 아니라 빠삭한이라고. 빠삭한 기자들. MBC 정치팀의 정승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빠삭한 얘기 좀 해보는데 폭시님이 왜 이 얘기는 안 하냐 이랬는데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불거진 이춘석 의원. 네.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을 적격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어요. 네.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을 했는데 네. 그제 이 의원이 이제 국회 본회의 도중에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화면 보는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네. 네. 우리가 사진 한번 준비해 뒀는데요. 네네. 네.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몰래 이렇게 보는 장면이 포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찍었나 봐요. 찍어봤더니 더 팩트에서 주식 포착을 했죠. 이렇게 딱 띄워졌는데 이거 자세히 계속 봤더니 실시간으로 호가도 확인하고 주문도 계속 넣고 또 깨알같이 분할 매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총 1억 원이었는데 네. 이 본회의 필리버스트 도중에 이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황당했던 게 그 해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주식창을 띄워봤더니 이름이 있잖아요. 계좌주 이름이. 이춘석이 아니라 차땡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차땡땡이 누구시냐? 그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겁니다. 보좌관. 네. 네.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이춘석 의원하고 보좌관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또 좀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해명이 네. 이런 해명은 좀 안 하느니만 못한 네. 해명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난 3월에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 보통 의원들은 네. 다 나오잖아요. 네. 주식이 전혀 없었어요. 네, 가족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네. 의원도 없는데 이제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들어가서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보좌관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 비슷한 취지로 이춘석 의원도 어제 발언을 했는데 또 자신의 페북에 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더 팩트 단독 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가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차명 거래가 아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은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댓글들이나 여론들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사실 저희 아들 핸드폰도 저 못 열어보거든요. 따님 핸드폰 못 열지 않으세요? 못 열죠. 각자 다 관리를 하잖아요. 각자 따로 이렇게 가족들 간에. 그러니까 100번 정말 100번 만번 양보해서 핸드폰이 비슷하게 생겨서 들고 갈 수는 있죠. 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열었는데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주식 거래 창을 열어보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의원하고 보좌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비번을 공유하고 또 나 대신에 의원님이 주식을 너무 잘 아셔갖고 대신 매도까지 해주셨다는 거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상상이 좀 어려운 이야기라 가지고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 때문에 뒷목 잡았다는 글들이 참 되게 많았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사실은 차명 기자인 게 드러나면 네. 이걸 제공한 이 보좌관까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행법에 보면 금융실명제에 따라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굉장히 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또 상대가 이렇게 하려는 걸 알고도 계좌를 빌려주면은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차명 거래가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지금 이제 차명으로 의심을 받는 이 계좌에서 갖고 있던 보유 종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분야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제 팔았던 주식이 네이버도 있었고 LG CNS도 있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기술부에서 발표했던 5대 AI 팀에 2개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고 난 뒤에 판 게 아닌가. 그래서 미리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고 이해충돌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은. 송호선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사면 관련된 문자 텔레그램 메시지도 또 그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면서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 있다가 지금 이게 딱 드러나니까 긴급 브리핑 열고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했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직접 하시더라고요. 직접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금융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둘 다 위반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또 주식 거래를 했던 사진이 보도된 바가 있다면서 이건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에 직접 형사고발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차명 거래 아니다. 이거 그냥 우연히 들고 가서 본 거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네. 네. 그때는 한 야당 의원, 그때는 야당 시절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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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실명 거론이 된 게 아니라 야당 의원으로 해서 사진이 나온 적이 네,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뉴시스가 그걸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실명을 얘기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 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까지 나오니까 과연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이 이 보좌관을 위해서 이렇게 국정을 다 내팽개치고 직접 거래를 해 주시나 이거 진짜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어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렵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이게 진짜냐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의원도 이건 쉴드가 좀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세법 개정안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네. 개미들 여론이 좋지가 않는데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조기에 이제 어쨌든 정리하는 모습이 네네. 보였어요. 정청래 대표가 탈당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제명하겠다고 밝혔던데.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이제 한 8시쯤에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 법사위원장 그만두고 그리고 내가 탈당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9시쯤 이게 다 보도가 돼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내가 어제 대표가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도 너무 당혹스러운데 너무 죄송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 망신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중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 탈당을 해서 징계를 못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당원 당규를 찾아봤더니 당규 18조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진 탈당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징계의 의미가 있는 제명 조치를 하겠다라고. 징계의 의미를 담아서 제명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정 수사 지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지금 휴가 중이신데 휴가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제 포스코 ENC 사고도 또 일어나고 해서 두 건 이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포스코 ENC에 대해서도 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하셨고 이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셨고 이 국정기획위원회 즉시 해촉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밝힌 건데요.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민주당에서도 후임 법사위원장을 바로 발표를 했어요. 네. 추미애 의원이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6선이시고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좀 의문인 건 이거는 그냥 뭐 사담이긴 하지만 의문인 건 국회 보위자에 진짜 언론사 카메라가 많잖아요. 아, 네, 너무 맞죠. 막 땡겨서 막 찍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지금 뭐 어떻게 찍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막 카메라 이렇게 해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잊을만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한편으로는 좀 이랬을 것 같은데 왜 다들 이런 거를 업무를 아니 여기 집중하면 되잖아요. 국감에 집중하고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다 월급도 주는 건데 왜 휴대폰을 못 놓고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까요? 배치도가 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회 배치도를 보면은 의장님이 계시고 그 앞줄에는 원형으로 여기 제일 앞줄에는 초선들이 앉아요. 그리고 저기 제일 끝에가 이제
각 당 지도부들이 앉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왜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보면 앞줄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앉아갖고 열심히 이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데 뒷줄에 앉아서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선들이 뒷줄에 앉아가지고는 계속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선에 대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딴짓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체리 따봉 문자 막 주고받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주의력이 부족한 분들이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설도 있는데 카메라가 또 너무 좋은 것도 문제래요. 제가 이렇게 특종하시는 그 스틸 카메라 기자들이 가끔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특종을 잡았냐. 취재기를 읽어봤더니 이게 보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일단 찍어놓고 그쵸. 내용을 너무 머니까 사실은 카메라 렌즈로 잘 보이지 않아도 일단 포커스 맞춰서 찍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건졌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수상하다 싶으면 그리고 요즘 이따시만한 그냥 진짜 대포 카메라를 그냥 렌즈를 장착하면 웬만한 게 사실 첫 줄에 앉아도 잡힌대요. 초선들이 하는 첫 줄에 앉아도. 근데 이제 이 정도 무게감 있는 분들이 뭔가 움직임이 이상한데 그럼 이렇게 그냥 일단 엄청나게 몇백 샷씩 막 찍어가지고 나중에 건졌다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사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련하신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들고 이게 찍어라. 뭐라 그럴까 검찰에서도 왜 이렇게 계속 수사하고 싶으면 기자들한테 이렇게 특종 흘리잖아요. 일부러 알리듯이 뭔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데 좀 말하긴 그런데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본대요. 보면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흘리는 용도로 그렇죠. 내가 말한 건 아니야. 그렇죠. 너네가 본 거야. 뭐 이런 실수로 이렇게 뭐 그러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아까 이춘석 의원 이야기하다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수사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게 차명이냐 실명이냐 뭐 내 거냐 네 거냐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진짜 이렇게 차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보좌관께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보좌관은 본인의 계좌를 의원님이 들어가서 봐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있어요. 완전히 이제 차명인데 차명이 아니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보좌관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떠올리게 하냐면 그때 2008년이었나? 그 대선 때 보면은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다스가 누구 거냐, 그 도곡동 땅이 누구 거냐 이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춘석 의원이에요. 이분이 그게 그때 불거지고도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2017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이분이 질문을 해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결국은 그때 다스는 사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대주주로 있었고 또 이분이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처남댁한테 다 넘어간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거지면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임이 드러났고 굉장한 벌금과 함께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인데 그때 말씀하셨던 이춘석 의원이 이런 걸 하시다니 좀 세상이 참 돌고 도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신임 대표 진짜 뭐 대표 되자마자 굉장히 큰일이 터졌는데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이제 우원식 의장과 조국혁신당 진보다 등을 찾아서 이제 당선 인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뺐더라고요. 네, 쏙 빼놓고 이제 법녀 진영으로 꼽힌 이제 4당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큰 틀에서는 동지다. 그리고 진보 세력의 일원이라면서 손을 맞잡고 서로 덕담을 건넸는데 사실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당 대표가 되면 관례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가는 게 이제 관례였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 좀 깼어요. 깨고 나는 안 간다라고 이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을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석고대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고 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죄송합니다 했고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둘러싼 얘기와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소인배 같은 모습이다. 국민들도 정청래와 악수하지 않을 것이고 일당 독재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그럼 개혁신당 왜 안 갔느냐? 네, 개혁신당도 같이 빠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데 왜 뺐냐?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과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압색도 2번 정도 받았잖아요. 그런 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좀 약간 너무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반감 이런 것도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개혁신당은 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으로부터 예방과 관련해 어떤 말도 들은 게 없고 뭐 우리가 정청래 대표한테 뭘 기대하겠냐라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는데 민주당 측은 개혁신당을 향해서는 왜 안 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행보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당대표 직속기구인 TF위원장의 좀 이렇게 좀 투사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검찰개혁 TF의 민영배, 언론 TF 최민희, 사법 TF 백혜련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는 방송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추석 전이라는 그 수차례 얘기했었던 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전.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추석 아니다. 나는 추석 밥상이 아니라 추석 전에 내려가는 길에 듣게 하겠다. 서로 박찬대 전 후보와 서로 주고받았던 말들이 있는데요. 네. 이 TF 위원장 금방 말씀하셨던 그 세 분을 임명하면서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 개혁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법 통과를 시작으로 8월 안에 이 노랑봉투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하고 추석 전까지는 이 검찰, 사법, 언론 3대 법안까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제 통과된 방송법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어제 KBS 이사진 수를 늘리고 사정 추천 방식을 바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그런 정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항상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좀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다가 막상 내가 정권을 잡으면 또 내 맘대로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법이 통과되지를 못하고 여권이 임명하는 이사들의 수에 따라서 그 사장이 임명되는 걸 반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끊겠다. 그거를 이제 좀 끊어보겠다. 그래서 이사 수를 늘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인 그리고 임직원까지 다 넣어가지고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최소한 극단적인 사람,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성향의 사람만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토대를 이제 마련해 보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KBS와 관련된 법이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방송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방송 3법이라는 네. 게 그냥 따지면 KBS, MBC, EBS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KBS법이 통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기 때문에 MBC와 관련한 방문진법은 어제는 이제 처리가 못 됐고요. 7월 네.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8월 21일 날 이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MBC와 관련된 방문진법 그리고 22일에는 EBS 관련된 법안이 각각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8월 안에는 다 끝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용마 선배의 6주기를 앞두고 네. 방문진법이 통과될 걸로 예상이 돼서 참 의미가 남다르게 사실 구성원에게는 좀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네. 아,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네. 지금 정광석화, 네. 속도감 이러고 막 기세를 몰아치고 있는데 원래 임기가 사실은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 이제 대통령의 자녀 임기 네. 1년 채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이야기가 달라. 그러니까 내년 지선을 봐야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좀 솔솔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한 대표의 임기를 놓고 이야기한 게 빠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선거 때부터 이게 1년짜리가 아니다 3년짜리다라는 말이 나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 자녀 임기를 채우고 그리고 지선에서 승리한다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짜리고 그리고 그때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만약에 이긴다면 나중에는 이게 좀 이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대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이제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벌써 대선이야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누구나 이제 큰 꿈을 다 꾸잖아요. 누구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다 대선 생각하니까 그것도 뭐 무리는 아니지만 약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이춘석 의원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댓글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 사원권이 정치적 흥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네. 비판을 해놓고 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감사합니다. 웃음 뭐 네, 연락받은 건 이게 답니다. 웃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네. 공개가 되면서 단 안팎에서 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흥정과 거래를 하고. 근데 8.15가 지금 열흘 남았잖아요. 네네. 특별 사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현실적인 얘기가 지금 나올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누가 포함돼야 되냐라고 쓰고 누구라고 써놓고 조국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의도에서는 누구라고 쓰고 이제 조국 전 네, 대표가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관건이다. 네, 그게 관건이다라는데 사실 뭐 기사는 많이 났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국 전 대표의 면회를 가고 또 사면돼야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종교계와 시민단체 원로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어제 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찾아갔었거든요. 물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내가 자진 납세하겠다라면서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알아서 어련히 하시지 않을까라는 약간 낙관적인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이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명확한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의견이 엇갈려요. 보면 왜냐하면 그래도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랑 이렇게 뭔가 문자를 주고받은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을 끼워넣기 하면서 뭐 그런 약간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문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문자가 노출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2년 형기인데 아직 뭐 3분의 1 정도잖아요. 아직 1년도 다 채우지 못했고 그러면 다시 또 아빠 찬스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출범한 지 이제 3개월 된 정부인데 그런 정치적 부담을 우리가 꼭 져야 되냐. 조국 혁신당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긴 한데 또 미리 이렇게 약간 경쟁 관계도 될 수 있는 분을 너무 빨리 풀어서 지방선거에서 혹시 호남 쪽에서 좀 뭘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런 또 당 안팎의 우려도 있어가지고 좀 셈법이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2월 정도면 1년 정도 채우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예비 경선 진행 중이잖아요. 네, 오늘까지고 4명이 올라가는 이제 본선에 이제 1명 떨어지고 4명이 올라갈 텐데. 네. 뭐 예비 경선에서는 누가 떨어질까? 이제 오늘 나온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8월 2일에서 4일 에브리 리서치가 에브리 뉴스와 미디어 로컬 공동 의뢰로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조사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대상으로 당대표 지지도를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20.4%, 김문수 16.5%, 장동혁 13.1%, 안철수 9.4%, 주진우 4.2% 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좀 적용을 해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39.6인가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39.6%로 나오고 그 다음이 장동혁 후보가 23.4%, 조경태 의원이 9.6, 주진우 의원이 9.7, 주진우 의원이 9.7, 조경태 의원이 9.6, 안철수 의원이 4.7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장 낮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비 경선은 이제 반반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니까 요걸 적용하면 조금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죠. 네. 예, 이건 본선 룰을 적용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네. 그걸 하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이게 결과가 보면 사실 놀라워요. 여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는 자기가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혁신위원장직도 던지고 사실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면 마이너리그인데 어떻게 이런 판에서도 이것밖에 안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놀라워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예비 경선 룰 적용하면 네. 김문수 후보 32.4, 장동혁 후보 22.9, 조경태 의원 10.4, 주진우 7.8, 안철수 6.5% 순으로 나옵니다. 이래도 안철수 안 돼요. 네. 의원이 가장 낮아요. 뭐 네. 자세한 내용은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의원은 올라갈 것 같고. 네, 맞아요. 안철수, 주진우 중에 누가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 여론조사가 전부 다는 아니니까. 네. 어떻게 이게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조경태 의원한테 지금 뭐 밀리는데. 컷오프에 지금 걸리지 않을까 이제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 주진우 의원이 그래도 좀 뭔가 인지도 측면에서는 안철수 의원한테 좀 뒤지지 않나라는 관측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비 경선은 여론조사 한 50 들어가면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가 하면 좀 지금 한 자리를 놓고 하여간 주진우냐 안철수냐 지금 엇갈리는 전망이 있어가지고 한 안철수 의원으로는 좀 되게 좀 굴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판에서도 이걸 1등은커녕 2등 대선 후보 출신인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 뭔가 안철수의 그 새 정치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에너지도 다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런 씁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일 전한길, 고성국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출연한다고 오늘 언론공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되면 당대표로는 무난하게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지금 장동혁 의원과 경쟁 구도잖아요.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센 발언으로 네,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선명성을 이제 강하게 내보여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 자체가 또 이런 층들한테 좀 지금 기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름 휴가철이어서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들에게 기대지 않으면은 사실 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하는 데까지 한다, 최선을 다한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서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분이 한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전환, 얘기를 예. 한 길로 가고 있다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근데 맞지는 않죠. 사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될 거예요. 당대표 되긴 될 거지만 김문수의 미래는 홍준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김문수의 미래가 홍준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지금 너무나 스케줄이 똑같거든요. 그때도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당대표가 되고 지선 치렀는데 완전 쫄딱 망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대구하고 경북만 빼고는 다 졌어요. 부산 뭐 서울 다 졌거든요. 그때 그 당시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온다 그러면 지방 유세 선거 유세장에도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말아먹고 홍준표 대표는 대표에서 물러나고 뭐 그런 폭망의 길로 갔거든요. 당도 되게 질이 멸렬하고 그래도 20%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잖아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거고 당대표는 되고 지선은 또 이 기조로 가면 누가 뽑겠어요. 그냥 망하고 그러고 나면 또 당대표 물러나고 비대위원장 또 누가 왔다가 또 안 되고 총선 또 말아먹고 그때 자한당 총선 뭐 103석인가? 그 정도 말아먹고는 그냥 또 황교안 대표 물러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되게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말했던 100%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정도로 해야지 뭔가 여론도 환기되고 당도 바뀔 텐데 그게 차단돼 있는 상황이고 뭐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무슨 변화를 지금으로는 기대할 게 난망이고 차라리 쫄딱 망해서 망할 때까지 에너지를 다 쓰고 망하면 그때 가서는 새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은 사라졌네요. 실종됐어요.